잠깐만. 강원도 홍천에서 한 여자가 고아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. 56살의 이모 씨는 사회복지사업가였어요.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죠. 그녀는 20여 년 전에 김모 씨를 만나서 같이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. 남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 남편은 아니고 이제 같이 동거인인데 동거인과 20년을 동거하게 된 거죠. 근데 53살의 그 김모 씨가 몸이 좀 불편해요. 그러니까 이 김모 씨를 자기가 병수발을 해주면서도 같이 둘이 의지하고 살고, 이 김모 씨는 또 이 고아원 전체 운영을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.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뭐랄까 힘든 사람들끼리 도와가면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게다가 이 고아원 원장 이 씨는 또 다른 고아인 18살 서군을 양아들로 여기면서 어려서부터 양육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고아 아이들 중에서 좀 서군한테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쏟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서군은 이 고아원 원장님이 자기를 너무나 아껴주는 걸 잘 아니까 원장님 이 씨의 말이라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죠. 그래서 서군이 이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고요. 이 김 씨는 큰아버지 하면서 따랐다고 해요. 자, 그러다가 이 씨가 5년 전에요. 뭐 여러 가지 관광을 하기 위해서인지 뭐 제주도를 간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지인들 소개로 고 씨를 알게 돼요. 근데 이 고 씨하고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. 고 씨가 이 씨의 또 다른 내연남이었는지는 몰라요. 근데 그냥 고 씨는 지인이 됐어요. 그리고 둘이 연락도 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당시에 이제 동거인이었던 남편 김 씨, 그리고 양아들이었던 서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생활고를 겪었던 거예요. 굉장히 근근히 살고 있었대요. 근데 이 와중에 이 씨한테도 5억 원의 빚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빚이 왜 생긴 거냐? 2005년에 그 강원도 홍천에서 고아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. 제 생각에 이건 그냥 이 사람들이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 무허가로 고아원을 운영했다 하는 것 때문에 뭐 벌금도 내야 되고 뭐,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. 그러고 나서 이젠 제대로 된 고아원을 지어야겠다 하고 건물을 신축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운영을 하면서 대출을 받고요. 근데 이게 이 여자를 경제적인 어려움에 넣게 한 거예요. 어쨌든 뭐 고아원을 잘 운영하고 싶어서 빚을 진 거겠죠. 그 생활고에 있던 세 사람이 머리를 합쳐봅니다. 자, 그리고 2012년 12월 10일 세 사람은 제주도에 내려와요. 그리고 제주도의 한 모텔을 잡고 범행을 준비합니다. 이들은 먼저 제주도의 곳곳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해요. 제주 시내의 한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합니다. 약사가 이거 근데 열알이살 드시면 되게 위험해요. 이렇게 많이 사가실 필요 없는데 라는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범행에 먹히겠다 시면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사게 되고요. 그리고 그 외에도요, 무언가 그러니까 CCTV에 이렇게 잡힌 것들이 있는데 뭐 본드며 뭐 여러 가지를 좀 사고 돌아다녀요. 그런데 아니 근데 원장이랑 남자는 아니지만 그 동거인 김씨랑 서군이 왜 제주도를 간 거예요? 이 둘은 약국에서 사온 수면제를 곱게 갈아요. 그리고 이 수면제를 호박죽에 탑니다. 그리고 평소에 원장 이 씨가 알고 지내던 고 씨를 만나요. 그리고 고 씨에게 이 호박죽을 먹입니다. 고 씨가 수면제가 든 호박죽을 먹고 막 머리를 떨구면서 잠이 들죠. 그랬을 때 가지고 간 차량에다가 고 씨를 태웁니다.
그리고 차량에서 고 씨의 입과 코를 막아서 질식사시켜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고 씨를 살해하기 전, 이게 실제 CCTV예요, 여러분. 고 씨를 살해하기 전 27일 오후 2시에 제주도 농협을 찾아갔어요. 그래서 보험 상담을 합니다. 그러면서 말도 안 되지만 고 씨의 명의로 총 9억 7천만 원 상당의 보험 3개에 가입합니다. 보험을 하루 안에 아마 3개에 가입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보험금 수령인을 이 씨로 해놓는 거죠. 그런데 6억 5천만 원 정도의 수령액을 가입한 보험사가 추가 증빙서류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저흰 가입 안 할래요 하고 스스로 취소하고요. 나머지 3억 2천만 원 보험 2건은 승인 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이었어요. 그러니까 죽이기 전날 가서 보험 상담을 하고 온 거예요. 자, 고 씨를 살해하고 나서요. 이들은 보험금 3억 2천만 원을 빨리 받아야 했어요. 근데 이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. 고 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겠는 거야. 그래서 고 씨의 아직 사람들은 고 씨가 죽은지 모르니까 고 씨의 주민등록증을 김 씨의 얼굴로 바꿔서 재발급 받자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주도의 한 구청 같은 데를 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요즘은요, 지문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숨진 고 씨의 지문을 커터칼로 도려냅니다. 그리고 그걸 접착제로 김 씨의 손에 붙여요. 28일, 고 씨의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김 씨가 제주도의 동사무소를 찾아가요. 그래서 고 씨 행세를 하면서 지문을 찍찍 눌렀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딱 봤더니 지문이 일부가 뭉개져서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기존의 지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요. 왜냐면 살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손상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. 수상하게 여긴 거예요. 그래서 내부 통신망에다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거 지문이 일치하지 않은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왔다라고 당부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실패합니다. 아 뭐야, 죽이면 보험금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잖아. 주민등록증도 안 된대? 에이씨, 그러면 그냥 시신은 갖다 버리자 하고 31일 밤 고 씨의 승용차 조수석에다 고 씨를 눕히고 종이박스로 그냥 덮어요. 그리고 제주도 한 인근 골목에다가 버리고 숙소로 달아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그렇게 치밀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좀 그래, 빈틈이 너무 많이 보여. 그러다 보니까 덜미가 잡힌 거예요. 여기 있는 분이 바로 고아원 원장 이씨. 이 주민등록증 발급 미수 이야기가 결국 고 씨의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갔어요.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이걸 해가지고 이제 찾게 된 거죠. 자, 여기 있는 사람이 김 씨. 김 씨. 그리고 마지막 아들. 양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로 이 사람. 좀 맞출게요, 잘. 이렇게 셋이. 자, 물론 그들을 의심했어요. 하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고 씨의 시체를 발견을 하고 다시 가서 다시 조사했더니 또 네, 저희가 살해했어요 하고 자백을 바라는 거죠. 그래서 이들이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. 이 세 사람은요, 그냥 고아원 운영하던 사람들이에요. 근데
생활고에 시달렸어요. 고아원도 잘 운영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알고 지내던 지인 고 씨를 죽여야 해서 보험금을 타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. 그게 가족도 아니고 보험이 제대로 가입돼 있는 사람도 아닌데요.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엉터리 방터리 같은 사건인데요. 그것 때문에 아까운 고 씨 목숨만 빼앗아 갔죠. 근데 너무 이상한 게요. 사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,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. 근데 돈 때문에 운영비가 없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는 걸까요? 오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. 토요 미스테리는 여기까지.